67세 선희는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딸 미라의 성화로 시작하게 된 요양원 돌봄 일자리가 오늘부터다. 엄마,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미라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입양아라는 사실만 알 뿐.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다. 푸른솔 요양원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었다. 간호팀장 김주임이 선희를 맞이한다. 선희 씨, 첫 담당은 86세 연자 할머니세요. 치매 중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격이 온순한 편이에요. 203호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다. 하얀 머리, 움푹 꺼진 뺨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어딘지 또렷했다. 연자가 선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진다. 어머, 해님이? 선희는 깜짝 놀란다. 해님. 그것은 6살까지 양부모가 불렀던 자신의 별명이었다. 양부모는 해처럼 밝게 자라라며 그렇게 불렀지만 정작 선희는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다. 연자가 갑자기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우리 해님이 잠들면 별님이 지켜줄게. 멜로디는 낯설었지만 왠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린다. 선희의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할머니, 저를 아시나요? 해님아, 엄마가 늦었지? 미안해. 연자의 손이 떨리며 선희의 뺨을 어루만진다. 그 손길이 묘하게 익숙하다.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점심시간 연자는 선희가 떠먹여주는 죽을 순순히 받아먹는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선희만 보면 얼굴이 환해졌다. 연자 할머니, 가족이 누구세요? 도진이. 도진이는 착한 아이야. 그런데 연자가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해님이는 어디 갔지? 해님이를 찾아야 하는데. 오후 3시 젊은 남자가 요양원에 들어선다. 키 큰 체구의 정장 차림, 인상은 차갑다. 도진이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도진의 시선이 선희에게 머문다. 새로 오신 요양보호사시군요. 어머니가 혹시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이상한 말씀이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타인을 자기 자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연자가 도진을 보자 표정이 어두워진다. 도진아, 해님이는 어디 있니? 어머니, 또 그러세요. 해님이란 사람은 없어요. 선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도진의 반응이 너무 예민하다. 그리고 연자가 자신을 부르는 해님이라는 별명.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계속 연자의 자장가를 흥얼거린다. 그 멜로디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집에 도착하자 미라가 기다리고 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괜찮았어. 그런데 미라야. 선희가 망설이다 말한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해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적이 있다고 들었니? 미라는 고개를 젓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를 항상 선이라고만 부르셨는데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한다. 연자의 눈빛, 그 자장가, 그리고 해님이라는 별명.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새벽 2시 선희는 일어나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양부모로부터 받은 몇 안 되는 유품들. 그 중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있다. 양어머니는 내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다. 펜던트를 손에 쥐고 있으니 왠지 연자의 자장가가 또 들려오는 것만 같다. 이튿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한다. 연자의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빠르다. 203호 문을 열자 연자는 이미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해님아, 왔구나. 연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선희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질문을 꺼낸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해님이에요? 해님이는 우리 딸이야. 그런데 연자가 갑자기 혼란스러워한다. 어디 갔지? 누가 데려갔지?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더 깊이 물어보려던 순간 연자의 손목에 뭔가 눈에 띈다. 옷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진 사이로 보이는 흉터. 별 모양이다. 할머니,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연자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본다. 이거? 어렸을 때. 뜨거운 걸로. 기억이 애매하다. 선희는 가방에서 자신의 별 모양 펜던트를 꺼낸다. 연자의 손목에 대어보니 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마치 펜던트로 지진 화상 같다. 점심시간 선희는 간호팀장을 찾아간다. 연자 할머니 가족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아들 도진 씨만 있어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왜요? 그냥. 할머니가 자꾸 저를 딸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서요. 김주임이 고개를 끄덕인다. 치매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자 할머니는 가끔 딸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진 씨는 그런 말씀하시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오후에 도진이 다시 찾아온다. 이번에는 선희를 따로 부른다. 선희 씨였죠? 어머니 상태 어떤가요? 괜찮으세요? 다만. 선희는 망설이다 용기를 낸다. 할머니가 저를 해님이라고 부르시는데 혹시 할머니께 딸이 있으셨나요? 도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진다. 그런 말씀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뿐이었어요. 딸 같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착각이에요, 착각.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 진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선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날 저녁 집에서 선희는 컴퓨터를 켠다. 입양 관련 검색을 시작한다. 1970년대 불법 입양 기록 조회 방법. 여러 키워드로 검색해본다. 미라가 뒤에서 지켜본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미라야, 엄마가 입양됐다는 거 알지? 응. 그런데 갑자기 왜? 선희는 연자와의 일을 설명한다. 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엄마, 치매 환자 말을 너무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하지만 선희는 포기할 수 없다. 다음 날 시청 입양 관련 부서를 찾아간다. 1970년대 입양 기록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그 시대 기록들은 대부분 없어요. 1980년대 화재로 많이 소실됐거든요. 당시 기록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기도 하고.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입양기관이나 병원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선희는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양부모가 생전에 말했던 입양기관 이름을 기억해낸다. 푸른 아이들의 집. 하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그 기관은 20년 전에 문을 닫았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연자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누가 데려갔지? 이 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일까?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아이를 뺏긴 기억일까? 203호에 들어서자 연자가 또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다. 이번에는 가사가 조금 더 선명하다. 우리 해님이 어디 갔나, 별님이 데려갔나, 다시 돌아올 거야. 엄마가 기다릴게. 선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른다. 이 노래, 이 멜로디가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 할머니, 해님이가 어디 갔어요? 연자가 선희의 손을 잡는다. 빼앗겼어. 작은 손으로 별을 꼭 쥐고 있었는데. 빼앗겼어. 별을 꼭 쥐고 있었다는 말에 선희는 가슴이 철렁한다. 자신이 가진 별 모양 펜던트를 생각하며 그날 밤 선희는 결심한다.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설령 모든 것이 착각이라 해도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주말이 되자 선희는 요양원에 특별히 나간다. 평소보다 한산한 요양원에서 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연자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다. 연자는 선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짓는다. 해님아, 주말에도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은 같이 산책도 하고 오래 있을 거예요. 점심을 먹이고 산책을 마친 후 선희는 김주임에게 부탁한다. 연자 할머니 개인 물건들이 보관된 곳이 있나요? 옷가지나 추억의 물건들 같은.
아, 창고에 보관함이 있어요. 가족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죠. 함께 가볼까요? 지하 창고의 한 구석, 김연자라고 적힌 플라스틱 상자가 있다. 김주임이 열어주자 오래된 옷가지들과 몇 개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 선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보따리다. 이건 뭘까요? 김주임이 보따리를 열자 선희는 숨을 멈춘다. 그 안에는 작은 아기 수건이 들어있었다. 수건 한 모서리에는 파란 실로 선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다. 이것 봐요. 선희의 손이 떨린다. 보따리 안에는 또 다른 물건들도 있다. 오래된 병원 영수증, 작은 아기 신발, 그리고 흐릿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연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병원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한 선희는 심장이 멈출 것 같다. 1957년 4월 15일. 바로 자신의 생년월일이다. 김주임님, 이 보따리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연자 할머니가 입원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도진 씨가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물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사진을 자세히 본다. 젊은 연자의 얼굴에는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목에는 별 모양의 무언가가 보인다. 이 물건들을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가족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도진 씨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선희는 기다릴 수 없다. 병원 영수증에 적힌 성모병원을 찾아가기로 한다. 지금은 없어진 병원이지만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월요일 선희는 오래된 성모병원 자리를 찾아간다.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근처 약국 사장이 오래된 토박이다. 성모병원이요? 아, 그 병원 기억나요. 1980년대에 문 닫았죠. 그런데 왜 찾으세요? 선희는 상황을 설명한다. 약국 사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 당시 산파가 박 씨였어요. 박금순 씨. 그분이 많은 아기들을 받았죠.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양지마을 쪽에. 선희는 희망을 품고 양지마을을 찾아간다. 몇 번의 수소문 끝에 박금순 89의 집을 찾아낸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치매가 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 박 씨의 손녀 영희 45가 선희를 맞는다. 할머니 일로 찾아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옛날 일 때문에. 근데 할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세요. 혹시 할머니가 남긴 기록이나 일기 같은 게 있을까요? 영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한다.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지었다, 아이들을 빼앗았다고. 그리고 이런 걸 남기셨어요. 영희가 꺼내 보여준 것은 오래된 통장 사본들이다. 1970년대에 입금 내역들. 금액들이 모두 같다. 50만 원씩. 이게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증금이라고 하셨어요. 아기들 보증금이라고. 선희는 전율한다. 불법 입양의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 그날 저녁 선희는 미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엄마, 정말 확신해?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미라야, 나도 확신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져. 날짜, 이름, 흉터, 펜던트. 미라가 한숨을 쉰다. 그럼 DNA 검사를 해봐.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선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자의 보호자 도진이 허락할까? 다음 날 선희는 용기를 내어 도진에게 제안한다. 도진 씨, 제가 정말 연자 할머니의 딸인지 DNA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진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할머니 물건 중에 제 이름이 수놓인 수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영수증 날짜가 제 생일과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혹시 사기치려는 거면 고소하겠어요. 치매 환자 상대로 이런 짓을. 사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거부한다. 선희는 그의 과도한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다. 도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희는 연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요양원에 나가 연자를 돌보며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연자의 상태는 날마다 다르다. 어떤 날은 선의를 알아보며 환하게 웃지만 어떤 날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본다. 하지만 선의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해님아, 오늘은 맑아. 마음이 맑아. 연자가 맑은 날이면 선의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작았지. 정말 작았어. 손바닥만 했어. 그런데 연자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날 빼앗겼어. 누가 빼앗아갔어요? 박씨. 박씨가 돈을 주더라.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연자가 갑자기 울먹인다. 선희는 가슴이 아프다. 점심시간 선희는 연자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한다. 휠체어에 앉은 연자가 선희의 손을 꼭 잡는다. 해님아, 엄마가 못난 엄마지. 왜요, 할머니? 지키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선희도 덩달아 눈물이 난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함께 있잖아요. 오후에 물리치료실에서 연자의 재활운동을 돕는다. 다리 마사지를 해주며 선희는 연자의 손목 흉터를 다시 본다. 별 모양 흉터가 자신의 펜던트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확신이 든다. 할머니, 이 흉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연자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본다. 해님이가 울 때마다 내가 이걸로. 연자가 손목을 가리킨다. 달래줬어. 별님이 지켜준다고. 선희는 숨이 막힌다. 자신이 가진 별 펜던트로 연자의 손목에 화상을 입혔다는 말인가? 어린아이였다면 충분히 실수로 그럴 수 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미라와 이야기한다. 엄마, 정말 확신이 서는구나. 응.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 하지만 도진 씨가 DNA 검사를 허락하지 않아. 미라가 고민하더니 말한다. 엄마,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간접 DNA 검사 방법도 있다더라. 머리카락이나. 그런 게 가능해? 응. 물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참고는 될 거야. 다음 날 선희는 연자의 머리를 빗겨주며 자연스럽게 빗에 묻은 머리카락을 수집한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 싶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일주일 후 선희는 미라와 함께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간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모녀 관계일 확률이 99.7%입니다. 선희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 정말 연자가 자신의 친어머니란 말인가? 엄마. 미라가 선희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선다. 67년을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기분이다. 그날 오후 선희는 연자에게 검사 결과를 말할까 고민한다. 하지만 연자의 치매 상태를 생각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다. 대신 선희는 더욱 정성스럽게 연자를 돌본다.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친어머니라는 마음으로. 해님아, 오늘따라 더 예쁘네. 할머니도 오늘 예뻐요. 연자가 선희의 뺨을 어루만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선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함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진이 방에 들어선다. 선희와 연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도진의 얼굴이 굳어진다. 선희 씨,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죠. 복도에서 도진이 날카롭게 말한다. 어머니가 선희 씨한테 너무 의존하고 계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편안해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래 보여도 나중에 선희 씨가 없으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도진 씨, 사실은. 하지만 말을 꺼내려던 순간 망설여진다. DNA 검사 결과를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진이 믿어줄까? 그날 밤 선희는 미라와 길게 대화한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도진 씨한테 말해야 하나?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그리고 미라가 잠깐 망설인다. 엄마, 정말 괜찮아?
갑자기 친어머니를 찾았는데 선희는 복잡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 67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엄마가 평생 궁금해했던 거잖아. 맞아. 하지만 연자 할머니, 아니 어머니는 이미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 다음 날부터 선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연자를 돌본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도진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다. 어느 날 도진이 간호팀장을 찾아가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선희는 불안감을 느낀다. 선희 씨, 잠깐 오세요. 김주임이 선희를 부른다. 도진 씨가 연자 할머니 담당을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왜요? 어머니가 선희 씨한테만 의존한다고. 다른 보호사들과도 친해져야 한다고 하시네요. 선희는 당황한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연자 할머니가 선희 씨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가족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날 오후 선희는 연자에게 이별 인사를 한다. 할머니, 앞으로 다른 선생님이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연자가 갑자기 불안해한다. 혜님아, 왜? 또 어디 가는 거야? 아니에요.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가끔 놀러 올게요. 하지만 연자는 선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안 돼. 또 빼앗기면 안 돼. 연자가 울기 시작한다. 선희도 눈물이 난다. 바로 그때 도진이 나타난다. 연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봐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진 씨, 제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어머니한테 오지 마세요. 선희는 결국 연자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 돌아서는 순간 연자의 절규가 들린다. 혜님아, 혜님아. 그 소리가 선희의 가슴을 찢는다. 연자와 떨어진 지 일주일. 선희는 매일 요양원 앞을 서성인다. 멀리서라도 연자의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경비에게 출입을 막힌다.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엄마, 이러면 안 돼. 몸이 상할 거야. 미라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찾던 어머니를 찾았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선희는 법적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간다. 어르신, 상황이 복잡하네요. DNA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식 검사가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보다는 면회교섭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연자의 치매가 진행되면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때 김주임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선희 씨, 연자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계속 혜님이를 찾으신다고. 선희의 가슴이 아프다. 제가 갈 수 있나요? 도진 씨가 단단히 단속하고 있어서. 하지만 선희 씨,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요? 간병인 자격으로는 안 되지만 자원봉사자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도진 씨 몰래 해야겠지만요. 선희는 주말 자원봉사를 신청한다. 토요일 오후 조용히 요양원에 들어간다. 203호 문을 살짝 열어보니 연자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많이 야위었다. 할머니. 선희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연자가 고개를 돌린다. 순간 얼굴이 환해진다. 혜님아, 왔구나. 연자가 선희를 꼭 안는다. 선희도 눈물을 참지 못한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기다렸어. 선희는 연자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함께 산책을 한다. 연자의 상태가 지난주보다 많이 나빠진 것 같다. 할머니, 아픈 곳 없어요? 괜찮아. 혜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진과 마주친다. 도진의 얼굴이 불그락해진다. 뭐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원봉사로 온 거예요. 자원봉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도진이 소리를 지르자 연자가 무서워한다. 도진아, 왜 화내니? 혜님이한테 화내지 마.
어머니, 이분은 해님이가 아니에요. 그냥 남인이라고요. 아니야. 해님이야. 내 딸이야. 연자가 선희를 끌어안는다. 도진은 더욱 격분한다. 선희 씨,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치매 환자 상대로 이런 짓을 하다니.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도진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와 할머니는 정말 모녀예요. 도진이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요? 모녀 일치 확률 99.7%. 저는 정말 연자 할머니의 딸이에요. 선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도진이 그것을 낚아채서 찢어버린다. 가짜일 거예요. 이딴 걸로 우리 가족을 흔들 생각 마세요. 하지만 도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선희는 확신한다. 도진도 뭔가를 알고 있다. 도진 씨도 알고 계시죠?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진짜 모르는 거라면 DNA 검사를 같이 해보면 되잖아요. 도진이 주먹을 꽉 쥔다. 그럼 난 누구 아들이에요? 내가 40년 넘게 모셔온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간 선희는 깨닫는다. 도진도 입양할 가능성이 있다. 도진 씨, 안 돼요. 인정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저만의 어머니예요. 도진이 절규하며 뛰쳐나간다. 연자가 두려워하며 선희에게 매달린다. 해님아, 무서워.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어요. 그날 밤 선희는 도진에게 전화를 건다. 도진 씨,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도진 씨도 입양하시죠? 전화 너머가 조용해진다. 어떻게? 할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도진 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긴 침묵 후 도진이 지친 목소리로 말한다. 내일 만나죠.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도진은 많이 초췌해 보인다. 선희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입양아예요. 도진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도진의 친아버지는 연자의 남편이 맞지만 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남편이 외도 상대와 헤어진 후 도진을 데려와 연자가 키웠다. 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친딸은 도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할머니가 저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선희가 박금순 산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도진은 고개를 떨군다.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들. 다 진짜였구나. 도진 씨, 우리 싸울 필요 없어요. 저는 도진 씨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도진이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정식으로 친자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천천히 혼란스럽지 않게 알려드려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해요. 고마워요, 도진 씨. 하지만 도진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선희 씨,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40년 넘게 제가 알던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선희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식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가 걸렸다. 그동안 선희는 조심스럽게 연자를 찾아간다. 도진도 함께 있을 때가 많다. 어색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한다. 검사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다. 모녀일치 99.98%.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인정되는 수치다. 이제 확실하네요. 도진이 결과지를 보며 말한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그날 오후 연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다. 할머니, 저 정말 해님이에요. 연자가 선희를 바라본다. 오늘은 유난히 맑은 날이다. 알고 있었어. 내 딸인 거 알고 있었어. 연자가 선희의 손을 잡는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지? 내가 못 찾았는데.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해님이라고. 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선희도 울음을 터뜨린다. 67년 만의 재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함께 있잖아요. 하지만 연자가 갑자기 초점을 잃는다. 치매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다. 해님이. 해님이는 어디 갔지? 방금 전에 인식이 사라진다. 선희는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자신은 계속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며칠 후 연자가 유난히 맑은 하루를 보낸다. 이런 날을 간병인들은 회상 클리어라고 부른다. 치매 환자가 갑자기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해내는 현상이다. 해님아,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연자가 1976년의 일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당시 연자는 첫 아이를 유산한 후 시댁의 압박 속에서 혼자 임신을 숨기고 있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했다. 배가 불러오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 며느리라고 구박하는데 사실은 임신했다고 어떻게 말해? 연자는 혼자 성모병원을 찾아가 박금순 산파에게 아이를 맡겼다. 박 씨가 그랬어. 잠깐만 맡겨두라. 좋은 집에 보내주겠다고. 나는 정말 잠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박 씨는 연자를 속였다. 아이를 불법 입양 알선 업체에 넘겨버린 것이다.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 내 딸을. 연자가 오열한다. 며칠 후에 찾으러 갔는데 박 씨가 이미 보냈다고 하더라. 어디로 갔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래도 찾으려 하셨죠? 찾으려 했어.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연자가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겁이 났어. 만약 찾는다고 해도 행복하게 사는 아이를 다시 빼앗아 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선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 시절 미혼모나 사생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것이다. 할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더 용기를 냈다면 저는 행복했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를 찾았잖아요. 연자가 선희의 손을 꼭 잡는다. 해님아, 용서해 줄 수 있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도 피해자였는걸요. 그날 저녁 선희는 박금순의 손녀 영희를 다시 만난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물건들이 더 있어요. 영희가 상자 하나를 가져온다. 이상한 영수증들이랑 메모들. 상자 안에는 1970년대의 각종 서류들이 있다. 그 중에서 선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작은 수첩이다. 박 씨의 일기장 같다. 1976년 4월 15일. 김연자 여아 출산. 건강한 아이. 보증금 50만 원 받음. 푸른 아이들의 집으로 연결. 선희는 숨이 멎는다. 바로 자신의 출생일과 연자의 이름이다. 이 푸른 아이들의 집이 뭔가요? 불법 입양 알선 업체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여러 곳과 거래하셨나 봐요. 영희가 다른 서류들도 보여준다. 당시에 불법 입양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죄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이었나 봐요. 선희는 이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온다. 이제 완전한 증거가 있다. 다음 날 도진과 함께 연자를 찾아간다. 연자는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다. 할머니, 어제 하신 이야기 기억하세요? 무슨 이야기? 박 씨 이야기요. 해님이 이야기. 연자가 잠깐 집중하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는다. 잘 모르겠어. 머릿속이 안개 같아. 선희는 안타깝다. 어제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했던 것들이 다시 사라진다. 하지만 도진이 말한다. 선희 씨, 어머니가 맑을 때만이라도 진실을 기억해 주시는 게 다행이에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도진 씨는 괜찮으세요? 이 모든 일이 받아들여지세요? 도진이 잠깐 망설인다. 솔직히 아직도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신 죄책감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해님이를 찾은 게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연자가 다시 잠깐 맑아진다. 해님아, 엄마가 너한테 준 게 하나 있어. 뭐예요, 할머니? 연자가 가슴에서 목걸이를 꺼낸다. 반쪽짜리 별 모양 펜던트다. 이건 내 거고 내가 가진 건 내 거야. 원래 하나였는데 반으로 나눈 거야.
선이 가져온 펜던트와 맞춰보니 정확히 하나가 된다. 할머니, 이제 다시 하나가 됐네. 연자가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가 너무나 평화롭다. DNA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박금순 3파의 일기까지 발견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였다. 선희는 매일 요양원에 나간다. 이제는 도진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법적으로도 연자의 친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미라야, 이상해. 어머니를 찾았는데 기쁘기보다는 아픈 감정이 더 커. 미라가 엄마의 손을 잡는다. 당연해. 67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 그래도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정체성을 찾은 거잖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엄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어. 어머니를 찾았다고 해서 엄마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선희는 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공허하다. 한편 도진은 더 큰 혼란 속에 있었다. 자신이 알던 가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진이 선희를 찾아온다. 선희 씨, 이상한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어머니한테. 저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정말 어머니 아들인지. 선희는 도진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자가 정말 자신을 아들로 여겼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다음 날 연자가 비교적 맑은 상태일 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할머니, 도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자의 얼굴이 부드러워진다. 도진이? 내 아들이지. 친아들이에요? 연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는다. 혈육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키웠어. 갓난아기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연자가 41년 전 일을 기억해낸다.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생긴 아이를 데려온 것이다. 처음엔 미웠어. 남편 바람기의 증거니까. 하지만 애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연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해니미를 잃어서 빈 마음을 도진이가 채워줬어. 선희는 가슴이 아프다. 연자에게 도진은 잃어버린 딸을 대신하는 아들이었던 것이다. 도진이는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이 말을 들은 도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아들로 여기신다니. 도진 씨, 우리 서로 경쟁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우리 둘 다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요양원 측에서 연자의 후견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도진 씨가 후견인이지만 선희 씨도 친딸로 확인됐으니까 권리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간호팀장의 질문에 도진과 선희는 당황한다. 공동 후견인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선희가 묻는다. 가능하긴 하지만 의견이 다를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로 도진과 선희는 처음으로 갈등을 겪는다. 선희 씨, 저는 4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건 저도 할머니의 친딸이에요. 6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바로 그때 연자가 나타난다. 왜 싸워? 우리 아이들이 왜 싸워? 연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다. 오늘은 비교적 또렷한 상태다. 해니마, 도진아, 싸우지 마. 엄마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거구나. 연자의 목소리가 슬프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희와 도진이 동시에 말한다. 그럼 왜 싸워? 내가 죽으면 끝날 일인데. 연자의 말에 두 사람 모두 당황한다. 그날 밤 선희와 도진은 긴 대화를 나눈다. 선희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저도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사실 무서워요. 40년 넘게 저만 알던 어머니인데 이제 나눠야 한다는 게. 선희는 도진의 마음을 이해한다. 도진 씨, 저는 도진 씨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둘 다 연자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 더욱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공통 목표잖아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죠. 며칠 후 미라가 요양원을 찾아온다. 외할머니를 처음 만나는 것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선희 엄마 딸 미라예요. 연자가 미라를 바라본다. 우리 해님이 딸? 그럼 내 외손녀네? 네, 맞아요. 연자가 환한 미소를 짓는다. 어머, 이렇게 예쁜 외손녀가 있었구나. 미라도 눈물을 글썽인다. 할머니,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미라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 엄마 어릴 때 못 키워서.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 잘 키워졌어요. 그날 오후 선희, 미라, 도진이 함께 연자와 시간을 보낸다. 이상한 가족의 형태이지만 따뜻하다. 도진 삼촌이에요? 미라가 도진에게 묻는다. 글쎄, 삼촌이라고 해도 되나? 물론이죠. 할머니 아들이시니까요. 도진이 웃는다.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다. 연자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한다.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하지만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연락이 온다. 연자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선희와 도진이 급히 달려간다. 연자는 침대에 누워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 할머니. 연자가 두 사람을 본다. 눈동자가 흐릿하다. 해님아. 도진아. 왔구나. 네, 할머니. 저희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죽어도 서로 잘 지내라.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연자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진다. 의사가 나와서 말한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와 도진은 밤새 연자 곁을 지킨다. 67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41년을 함께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연자의 위급한 상태는 며칠 지속됐다. 선희와 도진, 미라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의사들은 언제든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연자는 끈질기게 버텼다. 나흘째 되는 아침 기적처럼 연자가 눈을 떴다. 그것도 놀랍도록 또렷한 상태로. 해님아?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연자가 선희의 손을 잡는다. 손에 힘이 있다. 도진이도? 여기 있어요, 어머니. 연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눈동자가 맑다. 오늘은 머리가 맑아. 다 기억나. 의사도 신기해한다. 치매 말기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또렷해지는 경우를 터미널 루시디티라고 한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의식이 선명해지는 현상이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우리 해님이도 찾았고 도진이도 곁에 있고. 연자가 미소를 짓는다. 해님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이렇게 만났잖아요. 67년. 참 긴 시간이었지? 선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내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연자가 도진을 본다. 도진아, 너도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께 감사해요.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야. 피는 다를지 몰라도 마음은 진짜 아들이야.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 그리고 해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는 남남이 아니야. 한 어머니를 둔 남매야. 선희와 도진이 서로를 본다. 네, 할머니. 네, 어머니. 그날 오후 연자가 특별한 부탁을 한다. 해님아, 내가 못다 해준 게 있어. 뭔가요? 내 첫돌. 엄마가 못해줬잖아. 선희는 가슴이 찡하다. 지금이라도 돌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미라가 나선다. 할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미라는 근처 마트에서 작은 돌상 용품들을 사왔다. 실, 붓, 돈, 쌀 등을 작은 상에 차렸다.
자, 해님아. 이제 돌잡이 해보자. 67세의 선이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애잔하다. 뭘 잡을까? 선이가 장난스럽게 고민하더니 실을 잡는다. 장수하라는 뜻이네. 연자가 박수를 친다. 우리 해님이 오래오래 살아.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67년 늦은 첫돌이지만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저녁이 되자 연자가 조금 피곤해한다. 해님아, 엄마 좀 쉴게. 네,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연자가 눈을 감는다. 하지만 숨소리가 점점 얕아진다. 새벽 3시 연자가 마지막으로 눈을 뜬다. 해님아. 도진아. 두 사람이 연자의 손을 잡는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연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연자의 마지막 말이었다. 새벽 4시 17분 연자는 평온하게 숨을 거뒀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선이와 도진이 공동 상주가 됐다. 미라도 함께 상복을 입었다. 할머니가 평생 원하셨던 일이 이루어졌네요. 미라가 말한다. 그렇죠. 해님이를 찾으시는 게 할머니 소원이었으니까. 장례 후 연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이는 작은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반쪽짜리 별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과 짧은 유서가 들어있었다. 내 사랑하는 해님이에게 67년을 기다렸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매일 기도했다. 이제 너를 찾았으니 엄마는 마음이 편하다. 늦었지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도진이도 잘 부탁한다. 그 애도 내 아들이다. 마이너스 엄마가. 선이는 유서를 읽으며 울었다. 67년의 그리움이 담긴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두 개의 펜던트 반쪽을 맞춰 하나로 만든다. 이제 완전한 별이 됐다. 한 달 후 선이는 연자가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는다. 미라와 도진도 함께다. 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도진 삼촌이랑도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김연자 1937-2024.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해님이를 끝까지 사랑한 어머니. 선이가 별 모양 펜던트를 목에 걸고 중얼거린다. 할머니, 이제 빼앗긴 이름을 되찾았어요. 저는 해님이에요. 할머니의 해님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을 춘다. 마치 연자가 대답하는 것 같다. 도진이 선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누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그렇죠. 늦었지만 가족이 됐어요. 미라도 웃으며 말한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가족이 다 함께 모인 것을 보시면. 그들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67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시간이었다. 선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남은 생은 자신이 선택한 빛으로 살겠다고. 빼앗긴 이름 해님이로 살아온 67년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찾은 이름 선이로 당당하게 살겠다고.